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주는 큰 혜택이 바로 종부세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빼주는 겁니다. 그걸 종부세 합산 배제라고 하죠. 그런데 정부가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바로 자동 말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가 되면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까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몇 달 만에 나오셨네요. 아유, 예.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되면 일단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세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유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옆에 있는 이제 주택분 재산세부터 설명을 드리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이제 누진세율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고 이제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시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세율 계산 보시면 과표가 이제 3억부터 뭐 94억까지 다양하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2주택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세율이라고 해서 0.6%부터 3%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네. 핵심은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이시죠. 이제 중과세가 여기가 적용된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일반적인 종합부동산세 세율보다 거의 2배 이상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가장 낮은 세율인 0.6%가 이제 1.2%가 적용이 되고 가장 높은 세율인 3%가 이제 6%가 적용이 될 정도로 이 부담률이 커지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유세율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그 세부담 상한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좀 커지실 수 있는데요. 세부담 상한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세부담은 뭐냐? 결국 그 작년에 납부했었던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배수를 한도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 종전 같은 경우에 일반 1주택이나 2주택인 경우는 이제 개정사항은 없지만 150%씩,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경우는 종전에는 200%였지만 올해는 이제 300%로 개정이 됐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한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3배를 넘어가지 않는 선, 즉 300만 원을 한도로 이제 상한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주택자들은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또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있습니까? 임대주택 제도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유형별 이제 신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여부 표를 한번 보시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에 아파트가 이제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를 좀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2020년 7월 10일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임대 등록이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해당 주택의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 사업자 등록도 자동으로 말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 변경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임대주택에서 이제 등록됐던 부분들이 더 이상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좀 유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는 더 이상 이제 새로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 임대도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10년을 해야 되고요. 빌라 이런 것만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0년 장기 임대주택 부분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은 10년 장기 임대로 등록이 가능하신데 네. 아파트 외 상기 부동산은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충족으로 자동 말소된 이후에 다시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세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라면 합산 배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계약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료 5% 상한율을 꼭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돼서 그냥 다주택자가 됐다. 그럼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먼저 이 폐지 유형에 해당하게 되면 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진 말소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추징이 되지는 않는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2021년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가 됐다. 임대주택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합산 배제를
제외하는 신고를 올해부터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아, 한마디로 그 합쳐가지고 종부세 내겠다는 신고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는 혼동이 좀 많이 와서 네. 국세청에서도 이제 우편물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걸 수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합산 배제로 알고 종합부동산세가 낮게 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추후에 이게 밝혀지게 되면 네. 결국은 기간이 끝났었던 건데 합산 배제가 아닌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자동으로 합산 배제가 이제 연장되는 그 경우를 이제 체크를 못하는 경우에 결국 이제 더 원세액을 원래대로 납부를 하고 가산세가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모르셔서 아니 그건 국세청이 알아서 뭐 더 걷어가면 걷어가는 거지 본인이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안 하면 가산세를 낸다 결국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네. 조금 이제 좀 힘든 부분이죠. 사실은 네. 세법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 본인이 스스로 말소됐음을 세무서에 알리고 합산 배제를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한마디로 종부세 내겠다는 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2020년도에 임대주택 합산 배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만 납부했었다. 라고 하면 2021년도 6월 1일 시점에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 또는 이제 자진 말소 되신 분들은 합산 배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부담 상환이 뭐 많아봤자 300%니까 그럼 100만 원에서 300%인 300만 원만 뭐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그 세부담 상환을 계산할 때 작년에 세부담에서 결국은 세배수가 한도기 때문에 그 작년에 냈던 금액으로 자기 본인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한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준점을. 그런데 이제 종합합산 이제 배제가 되면 배제 제외가 됐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임대주택이 없었다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한 세액의 기준점으로 세배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임대주택이 없었더라면 1,000만 원이었고 임대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납부했었는데 그럼 임대주택이 없었다는 가정 1,000만 원에 곱하기 3배인 3천만 원이 한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3천만 원보다 계산했는데 더 많이 나오면 3천만 원까지만 납부를 하고 3천만 원 이하가 나오면 그 이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게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껑충 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놀라실 수 있다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종부세를 물게 될 경우 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한도가 얼마였는지 그 가정을 꼭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합산 배제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단독명의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라고 종부세를 판단을 했습니다. 세율 부분은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매년 공동주택 가격은 1억 원씩 상승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각종 감면에 따라서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필연적인 오차가 좀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세액 변화가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12억부터 좀 살펴보시면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합산 배제가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330만 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88만 원 정도 해서 보유세를 한 422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신 상황이고 21년 임대주택 합산 시에는 5억 원의 그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도 좀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나게 되는데 전년도에 임대주택 합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부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3배 고부하게 됐을 때는 2,59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590만 원과 지금 계산한 1,995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 결국은 올해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되기 때문에 세액 증가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지실 수 있다. 굉장히 크네요. 예, 42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분은 5억 정도가 작년에는 종부세 카운트가 안 됐는데 이번부터 카운트가 되면서 보유세가 한 6배인가요? 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5배나 6배 정도 이상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고 임대주택이 이제 5억 원인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유세
즉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합쳤을 때 한 670만 원 정도인데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가 결국은 작년에 임대주택이 합산되었다라는 가정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600만 원이 되시거든요. 네. 세배수를 곱하게 되면. 그러면 3,600만 원과 올해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했던 3,42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 결국 3,420만 원으로 5배 정도가 이제 껑충 뛰게 된 상황이 되시는 네. 거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 커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 내년부터 곡소리 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약간 시초전이라고 보실 수 있고 네. 공시지가가 해마다 거의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은 더 영향이 크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지만 이제 계속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등록한 게 아마 4년, 5년 전쯤에 많이 등록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자동 말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예,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기한이 언제냐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거액으로 날라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해 보실 게 그러면 내가 이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것이냐. 그러나 이제 10년 임대를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간 양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자산 관리를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에 대한 네. 고민이 크시고 그래도 10년으로 하면 10년 동안은 종부세는 합산이 안 되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걱정은 없는 겁니다. 부담은 상당히 줄어드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그 합산 배제가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이걸 양도를 하자니 근데 양도소득세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증여 문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은 이 자동 말소 이후에 그냥 종부세를 내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속 현황이 이제 공시지가가 좀 현실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종부세율 변동이 없다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된다는 연일 보도도 있지만 주택 매물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부담이 너무 크죠.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장의 예측 방향성이 나아갈지 사실 그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은 세대가 또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건 아니니까.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동 말소가 됐다고 하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합산 배제하지 않도록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 종부세 걷어주십시오 라는 신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안 그러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